이 항암 예방에 위한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을 어떤 영양분이 암에 좋을까, 또 어떤 것은 암을 오히려 위험을, 암 발생을 더 올릴까,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음식이란 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된장찌개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두부 많이 넣어서 먹고, 어떤 분은 뭐 별로 넣는 게 없고, 그럼 두부라든지 콩을 많이 넣어서 같은 된장이라도 그에 뭐 야채를 많이 넣는다든지 그 내용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연구를 할 때 이런 하나의 음식 종류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개개 식품 안에 들어간 재료 있지 않습니까? 재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대개 재료를 가지고 안에 하는 것은 그 안에 실제 성분이 어떤 성분이 암에 좋을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음식 자체는 흔히 말하는 역학 연구라고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자주 드시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분들이 암이 어떻게 걸렸는지 덜 걸리는지 이런 많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총합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이번에 도출한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은 암 예방을 위한 이런 식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암의 원인의 30%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 30%는 담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만 합해도 벌써 60%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앞으로 우리 식구들 암 예방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하고 열심히 오셨지만, 만약에 혹시 여기서 담배 피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담배가 이미 30%의 암을 차지하는 겁니다. 위험을. 그러니까 음식은 한 30%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감염, 여러 가지 오랫동안 감염으로 인해서 암이 한 18%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유전이라든지 직업 환경이라든지 음주, 술요, 환경오염, 방사선 이런 것들이 한 5%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멀리하고 음식을 주의하면 암에,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감염에 안 걸리면 암에 이 데이터에 의하면 한 78%, 4분의 3 정도의 암은 그렇게 예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고, 물론 그것보다도 이제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열심히 그 금연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는 금연 운동 하나로 쉽게 이렇게 쉽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목표가 정해지는데, 음식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 자료들이 이렇게 어떤 것은 좋은지 나쁜지 아주 혼동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국민 암 예방 수칙에 따라서 보아도요, 저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다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모두 10가지의 국민 암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담배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마시지 말자. 두 번째가 이제 채소, 과일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줄이자, 이거거든요. 여기 이런 10가지 중에도 한 3가지 정도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암 예방수칙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을 먹지 않는다, 뭐 이건 다 쉽게 이해가 되고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이제 그까지 괜찮은데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한다, 이랬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 먹어야 되냐? 뭘 먹으면 돼? 뭘 먹으면 해롭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희 의사들도 많이 받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 평범한데 진리가 있다고 이 이상에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이 자주 먹는 음식 33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 33가지를 가지고, 물론 33가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음식 3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음식마다 어떤 음식 요인이나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음식 자체를 가지고 연구된 역학 연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김치찌개 먹는다, 된장국 몇 번 먹는다, 이런 연구 자료도 있고, 한편 그 각 음식 속에 들어있는 주요 영양소가 뭐 동물 실험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실험실 자료도 있고, 또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 자료도 있고, 그런 영양소를 대상으로 한 거, 또 음식 전체를 가지고 한 거, 이런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과연 암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가?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국내외의 역학이나 실험 논문 약 450여 편을 쭉 다 검토해서 그 중에 정말 이것이 관련성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1 플러스면 좀 미약한 근거, 2 플러스면 그런 대로 충분한 거, 3이면 상당히 강한 관련성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고, 또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또는 아예 관련이 있다 없다 말할 정도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럼 그건 충분하지 못한 어떤 자료 때문에 그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각 음식마다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33가지 음식을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그 속에 영양소가 뭐 있는 걸 가지고 연구를 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식류,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먹는 것이 쌀밥, 잡곡밥, 콩밥, 뭐 식빵, 그리고 라면이나 같은 면류, 짜장면, 국수 같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주식류에 해당되고, 이걸 연구를 했는데, 여기 각각에 대한 그 쌀밥에는 이제 쌀밥 우리 몸에 칼로리 열량을 주고, 탄수화물, 당질을 그 중요한 당질에 이제 제공하는 음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잡곡밥에는 곡물 섬유소라고 해서 아주 좋은 섬유소 성분이 많게 되겠고, 콩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항암 효과가 있는 콩이 있습니다. 콩에 그런 성분이 있겠고, 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겠고, 식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지방 성분도 거기 들어가 있겠고, 흔히 요즘 문제가 되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이런 성분들이 있겠고, 라면이나 짜장면 국수에도 포화지방산이나 나트륨, 기름, 지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되는, 또는 또 우리 칼로리를 높이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이나 찌개류, 찜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국은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은 된장국, 된장찌개, 그리고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미역국, 순두부찌개나 두부 종류, 그리고 달걀찜,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각각 음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다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전체적인 33가지 지금 음식 소개를 한 다음에, 요런 걸 대상을 소개한 다음에 다시 그 어떤 각 음식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이나 조림에는 김구이, 삼겹살구이, 그다음에 각종 이 생선구이죠, 조기나 고등어구이, 또는 조림, 참치 통조림, 그리고 이제 생선기름, 어유, 이런 것들이, 장조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그 각각에 대한 이제 그 식이 인자나 영양소, 우리가 조사한 영양소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한 것이 숙채나 무침, 김치류에서는 시금치나물 많이 드시겠죠. 그리고 무생채, 이것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김치국이나 김치찌개나 배추김치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암 관련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또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또 유제품은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음료나 주류에서는, 물론 주류는 이제 맥주, 소주, 포도주 이런 걸 했고, 음료는 이제 커피, 그다음에 탄산음료, 녹차, 이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각각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일, 채소, 뭐 견과류 이렇게 했는데요. 귤,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인이 많이 먹는 이제 그 과일과 채소를 여기 넣습니다. 귤, 감, 사과, 포도, 토마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과일, 채소류 통틀어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녹황색 채소를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마늘, 그다음에 견과류, 호두 같은 거, 이런 걸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류에서 빵이나 밥이나 면류는 과연 암 발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의 발생에 가장 많은 가장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비만이 영향이 있습니다. 비만이 살이 많이 찌면 암 발생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그 중에서도 비만뿐만 아니라 먹어서 바로 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그러니까 같은 당질이라도 천천히 흡수가 되어서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있고, 당 지수가 혈당 지수라고 해서 먹으면 바로 당을 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음식은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직장암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 걸로 한 2+니까 그런 대로 제법 근거가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쌀밥은 같은 쌀밥 현미나 잡곡밥보다는 쌀밥은 이런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한 공기를 먹어도 빨리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콩밥이나 잡곡밥이나 현미밥은 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쌀밥보다는 쌀밥 섭취는 줄이고 현미나 잡곡밥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마 식탁에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아마 현미밥 많이 드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쌀밥이 현미나 잡곡밥보다는 혈당 지수를 더 높은 음식으로서 당연히 그런 것은 아무래도 유방암이나 대장직장암의 발생 위험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밥은 암 예방식품으로 아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유방암과 특히 여자에서는 유방암, 남자에서는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콩밥은 암 예방식품으로 적극 권장하고 콩을 항상 섞어서 식사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빵 같은 건 어떠냐? 빵을 주식으로 쓰시는 분도 요즘 우리나라에 자꾸 늘고는 있는데요. 빵은 흰 식빵보다도, 그러니까 정제가 덜 된 곡류로 만든 빵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빵에는 다 아시다시피 빵을 만들 때는 그냥 밀가루만 만들지는 않지요. 거기에 버터 들어가고 우유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성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빵은 그런 재료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영양소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에 그런 추가적으로 들어간 지방이나 기름기 이런 걸 제하더라도 빵은 덜 정제된 곡류로 만든,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쌀밥 대신 현미밥 먹듯이 빵도 밀가루도 덜 도정한 밀가루 또는 다른 걸 섞은 이런 덜 정제된 걸로 만든 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류 중에서 우리가 라면은 꼭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칼국수라든지 이런 것은 이거는 면이죠. 그러니까 면이니까 당연히 혈당 지수를 좀 올리고 아무래도 좀 높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칼국수나 라면은 사실 국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물에 나트륨 성분이 많습니다. 소금 성분이요. 나트륨 성분이 많은데, 이런 나트륨 성분을 우리 지금 4g 이하, 정확하게 말하면 3.45g 그러는데 하루에 한 4g 이하를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게 한 8g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12g이랬는데 요즘 좀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짜게 먹고 있고 소금 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라면을 한 그릇 다 먹어버리면 그날 하루 먹을 라면 염분 섭취의 반 이상을 라면 하나로 그냥 다 섭취해버린 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라면이나 칼국수는 국물을 덜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나트륨은 위암의 큰 원인이 됩니다. 위암 발생 위험을 올리고 또 후두암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국물을 적게 먹는다. 또 국물을 흔히 이제 좀 짜게 드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안 짜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싱겁게 해서라도 그걸 다 드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굉장히
염분 섭취가 되게 많아집니다. 특히 염분이 또 이렇게 음식물의 온도에 따라서 염분을 짜다 안 짜다 느끼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국물 섭취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이는 주식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국이나 찌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이나 찌개류에서 특히 아까 된장국, 된장찌개 말씀드렸는데 생된장이나 된장국은 암 예방 효과가 있어서 권장합니다. 된장국은 좋습니다. 다만 된장을 너무 과다하게 먹었을 때 일부 위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섭취는 하지 말지만 된장 자체에 많은 유효 성분들이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콩나물국 우리 많이 먹지만 콩나물국에 대한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연구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거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을 콩류로 간주해 볼 때, 같은 콩이라고 볼 때는 우리가 섭취를 권장할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역국 같은 경우는 미역 속에 들어있는 유효한 어떤 활성 물질이 충분히 실험적으로는 예방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미역국을 많이 먹고 적고 먹고 따라서 암이 덜 발생했다, 더 많이 발생했다 하는 연구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미역국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들이대서 미역국 많이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암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미역 자체에 있는 유효한 활성 물질은 실험적으로 실험관에서나 어떤 그런 데서는 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두부조림도 우리 연구 대상이었는데 두부를 워낙 많이 드시죠. 두부는 암 예방식품으로 권장합니다. 다만 두부를 찌개를 하든 조림을 하든 염분을 줄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두부는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두부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고 폐암의 예방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찌개류를 간단하게 그냥 요약하다면 된장국 드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 순두부나 이런 두부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국물은 가능하면 덜 드시는 게 좋겠고, 짜지 않게 조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걀입니다. 달걀 다들 일주일에 몇 개씩 드시죠? 달걀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의 아주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식품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고지방식이, 달걀의 노른자에 지방이 많죠. 고지방식이는 암 위험을 높입니다. 지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고기나 기름기 많은 거 다 피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고지방식이는 높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달걀 섭취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매일 먹게 되면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좀 커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중요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기 때문에 달걀을 전혀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일부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암 말고도 콜레스테롤 높다든가 무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에 따라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구이나 조림류입니다. 김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불행하게도 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된 게 별로 없어서, 참 좋아하는 김구이가 암에 예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김은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김에 대해서는 이러라 저러라 말씀을 못 드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일 많이 드시는 고기가 아마 삼겹살일 텐데, 삼겹살 구이는 삼겹살 자체에 고지방 또 이런 고칼로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삼겹살을 구울 때 바로 불에 구워서 타게 되면 그 탄 것은 반드시 잘라내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탄 음식은 우리 탄 것은 들어가서 발암 물질을 만듭니다.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탄 음식 절대 잡수면 안 돼요. 따라서 삼겹살도 한두 번 줄이시고, 특히 돼지고기는 그냥 불에 두면 금방 잘 탑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서 탄 거는 피하시고, 먹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기 바랍니다.
대개 육류는 육류를 매일 한 100g 가량 이상 이렇게 먹게 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색깔이 붉은 육류, 쇠고기 같은 종류죠. 붉은 육류는 결장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발생 위험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는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구이 관련인데요. 생선은 우리가 조사한 것은 조기구이, 고등어구이 조림, 그리고 참치 통조림 등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암 예방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확실치는 않습니다. 실험 연구로 보면은 실험 연구에서는 생선 기름이 대장암의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구이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해서 실제 역학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 역학 연구에서 대장암 발생이 줄었다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암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 위험을 올리니까 피해야 된다 이런 음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 생선구이에서 주의하실 것은 직화 가열 조리는 피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화하면 잘 타니까 그렇습니다. 직화하거나 가열 조리는 피하고 염장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염분 섭취가 많아지니까요. 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조리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나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암의 더 발생 위험을 올리기도 하고 오히려 낮추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음식은 종류도 중요하고 안에 들어가는 식품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숙채라든지 기타 무침류, 생채류 이런 걸 조사했는데요. 시금치 나물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는데 시금치 나물은 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연구 어떤 역학 자료에 의하면 술을 드시는 분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자에서 더 암 예방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나물에는 특히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엽산은 대장암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근데 시금치에 우리가 엽산이 어떤 우리 몸의 암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개 한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 시금치 한 컵을 먹으면 됩니다. 한 반 컵에 이 정도 240점 들어있으니까 시금치 한 컵 정도를 특히 이제 이 생채로 드시면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무생채도 암 예방 식품으로 권장합니다. 특히 참고로 무는 무 뿌리보다 줄기가 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채 또는 시금치 나물 이런 건 적극 저희들 권장하고 무, 배추,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그런 걸 전부 다 하여튼 십자화과 채소라고 그러는데요. 무, 배추, 양배추, 케일, 콜라드, 브로콜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난소암, 폐암, 위암, 대장 직장암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소 과일 중에서 특히 이런 십자화과 채소, 나중에 말씀드린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 또 무생채 이런 것들, 시금치나물이 아마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금치가. 또 무생채는 이제 십자화과 채소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은 암 예방에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치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김치 그러면 이게 암 예방에 굉장히 좋다는 어떤 이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실제 또 조사에 하면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또 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 불충분한 역학적 정보가 좀 불충분합니다. 배추김치나 김치찌개나 김치국에 대한 그런 정보는 사실 역학적인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다만 김치찌개가 주 재료가 뭐겠습니까? 김치찌개면 물론 거기에 고기도 들어가지만 배추와 배추김치 이런 게 주 재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화과 채소라 들어가는 배추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항암 효과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고농도의 염분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분 자체가 발암 효과를 가집니다. 발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도가 높지 않게 모든 것을 염분이 많지 않게 그렇게 짜지 않고 하여튼 소금을 덜 해서 김치도 담그시고 그런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도 해 드시고 이러셔야 되겠습니다. 우유는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200cc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왕이면은 우유 중에도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년 이후에 우유를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 우유를 많이 먹는 경우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하루 2컵 이상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 해당된다. 남자에. 여성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립선암은 여성이 안 생기니까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저지방 우유를 드심으로써 칼슘 섭취가 많아서 골다공증 위험도 없기 때문에 뭐 암하고 관련 없습니다만은 여성의 경우는 관계 없습니다. 요구르트도 많이 드시는데 요구르트는 또 조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요구르트가 이제 우유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우유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없는 저지방 식품을, 저지방 요구르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시는 이제 음료, 기호품으로 드시는 음료나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고, 한때 커피가 어떻다 좋다, 암에 어떤 암을 일으킨다 만다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암 예방 효과가 미약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커피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데 역학적으로는 암 예방 효과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방광암의 위험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사실 5잔 이상 마시는 분 많지 않으시겠지만, 남자의 경우는 커피를 5잔 이상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 또 커피를 너무 지나치게 뜨겁게 마시면 차든 커피든 음식이든 뜨거운 음식은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너무 뜨겁게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콜라나 사이다나 각종 그런 탄산음료는 대개 고농도의 설탕을 함유하기 때문에 이 설탕 많은 음식이 대장암이나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산음료는 주 3회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이런 탄산음료 자체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녹차가 이제 몸에 좋다 해서 많이들 드시죠. 녹차는 현재 암 예방을 위해서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차에 많은 유효 성분이 일부 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증거가 아주 명확해서 암 예방에 굉장히 좋다, 아주 증거가 플러스 3 플러스 정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실험실 효과도 있고 유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암 예방 식품으로 그냥 권고할 수 있겠다. 따라서 녹차 드시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오랫동안 많이 드시면 녹차 자체 때문에도 불면증이 온다든지 다른 이유, 암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칼슘이 좀 손실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미약하지만 위암이라든지 방광암이라든지 난소암, 전립선암 이런 데에 미약한 그런 녹차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술입니다. 술은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은 암 위험을 높이므로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알코올로 쳐서 하루 15g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소주 한 2-3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루에 그 이상 드시는 것은 암 발생을 높입니다. 따라서 술 다들 즐겨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류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흔히 적포도주가 뭐 다른 심장병에 좋다든지 해서 포도주를 요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증거가 부족합니다. 암에는. 그러나 그것도 포도주도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알코올은 우리가 구강암이라든지 후두암이라든지 식도암, 간암 이거 확실하게 발병 위험을 확실하게 올리고, 대장암이나 유방암, 결장암도 어느 정도 상당히 관련성이 크고, 폐암은 미약하지만 폐암하고도 술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암이 이렇게 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암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일류입니다. 과일류는 우리 감귤류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귤은 100g당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 예방식품으로 권장하고요. 따라서 이런 감귤류를 많이 드시면 대장암이나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오렌지 같은 경우는 폐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귤류는 얼마든지 많이 드시고, 다만 이것도 열량이 항상 문제되죠. 열량이 지나치게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칼로리가 높으면 또 살이 찌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감은 아직도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그러나 뭐 섭취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사과는 암 예방 식품으로 중요한 식품입니다. 다만 사과를 드실 때 과일 껍질, 사과 껍질하고 같이 드시는 거,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껍질 속에 있는 유효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과는 암 예방 식품으로 많이 드셔도 되는데, 즐겨 드셔도 되는데 껍질에 하고 같이 드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포도도 암 예방 가능성으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포도 속에는 많은 과일 속에 다 있습니다만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레스베라토르라고 하는 그런 유효 성분들이 폐암이나 신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직장암 이런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지금 일반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만 과일, 채소는 열심히 많이 드셔야 되겠죠. 채소류입니다. 이제 토마토는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 적극 권장합니다.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폐암, 유방암에도 예방 효과가 있고, 그래서 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게 좋겠고, 토마토는 또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좋겠습니다. 채소류 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녹황색 채소, 그게 이제 시금치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근이라든지 상추, 깻잎, 부추, 근대, 아욱, 피망 같은 그런 녹황 채소를 포함해서 이 신선한 식품 자체로, 그러니까 신선한 식품 그 자체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것은 암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실천 방안입니다. 과일, 채소를 주 5회 이상. 다만 암 발생 초기에 이런 성분들이 발생 초기에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간 섭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뭐 잡순 전에 안 좋아하시다 오늘부터 드신다고 암 예방 잘 안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그런 식습관이 중요하죠.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다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런 식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바꾸고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자식 키울 때도 바꾸죠. 따라서 집안의 식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장 오늘부터 이거 드신다고 암 예방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시고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은 암 예방을 위해 다른 식품과 함께 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자극성이 많으니까 조리해서 이제 섭취하게 되는데 하루 생마늘 한쪽, 익힌 마늘 두세 쪽을 권장합니다. 마늘은 위암이나 결장암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견과 속에 있는 비타민 E가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나 난소암, 대장암, 방광암 같은 이런 많은 암에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견과는 자주 섭취하도록 하고 하루 한 10g 정도 견과류를 섭취하는 게 좋고, 견과류는 특히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폐암의 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 좀 미약합니다만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도 하루 한 10g 정도 접수시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한 것 중에는 이런 식품 말고요, 잡수는 식습관, 그걸 식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육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주로 채식이다. 각 습관들이 있어요. 난 전통적인 우리나라 한국식이 먹는다. 이런 걸 갖다가 식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이 패턴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들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육식 위주의 서구식 패턴은 암 발생을 다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이를 늘리는 게 좋겠다. 이건 연구 결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별 식품이나 개별 음식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3가지 음식을 가지고 이런 암에 좋으니까 이걸 드시고 이건 이렇게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사실 암의 원인도 복잡합니다. 암의 원인은 특정 한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도 사실 특정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런 음식 먹으면 항암이 된다,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면 그건 좀 오산이고요. 이렇게 골고루 많은 항암을 암의 예방이 되는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이란 것이 아까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식품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조리 과정으로 나옵니다.
같은 식품도 조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주 짜게 하고 태우고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들어가서는 발암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란 것을 하나의 어떤 한 가지 특정 음식, 단일 음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식품의 어떤 특정 성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비타민 C가 많으니까 비타민 C를 많이 알약으로 드시는 분도 있죠. 또는 비타민 E가 아까 말씀 견과류에 비타민 E가 이제 좋다고 그러니까 비타민을 알약으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식품 전체로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는 오히려 외국의 이제 스칸디나비아 나라에서 조사를 한 건데 폐암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폐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 그룹한테는 비타민 E나든지 베타카로틴 같은 알약을 막 먹이고 한 그룹은 안 먹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같은 게 분명히 항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사를 그렇게 알약을 먹였다 보니까 실제 먹은 사람에서 암이 더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성분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음식 전체를 음식 자체로 섭취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정 성분이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 음식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식습관이라는 것은 평생의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은 우리 식탁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식탁을 서서히 바꿔나가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아마 좋은 우리 암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